민주당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자행하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왔음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오늘 국군 사이버사령부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전모를 상세하게 밝히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군의 대선 개입은 청와대의 내락과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계획과 지원 속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사령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인물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태효 대외전략 비서관입니다. 그는 2011년 국방개혁 307 계획을 작성하는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2012년까지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사령부는 2010년에 7명, 2011년에는 8명의 군무원을 채용했지만 2012년에는 무려 79명의 군무원을 채용하고 그중 47명을 사이버 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계획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연재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입니다. 그는 2011년 10월 임기제 준장 진급과 동시에 사이버 사령관에 보임되어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이 대폭 증원되었고 정치 심리전 활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는 진급 1년 만에 다시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해서 국방부의 최고 요직인 정책기획관에 보임되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2개월 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고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연재욱을 비호하기 위해서 국방위와 법사위 국감, 심지어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서까지 증인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사이버 심리전 부대인 530단에는 계획 운영대 등 5개의 실무대가 편제되어 활동했습니다. 사령부가 제출한 2012년도 결산안과 포상자 공적조서를 분석해보면 컨텐츠 생산, 심의, 배포, 보고,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분담되고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 심리전단 운영팀장 정모가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원고를 올리면 다른 요원들이 리트윗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한 요원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1명입니다. 재외 국민투표를 겨냥해서 해외 교민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까지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14개국 38개 사이트에서 수천 건의 게시글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버 심리전단 운영과장 박모의 국방부 장관 표창 공적조서에는 일일 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 보고를 전담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모 중사의 조서에는 활동 투입 시스템, 활동 원고 평가 시스템, 키워드 관리 체계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심리전단 운영팀장 정모의 조서에는 2010년도 목표 초과 달성, 계획 2천만 회, 성과 2,300만 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활동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단 것입니다. 아이디 EKFF를 쓰는 심리전단 운영팀장 정모는 작년 11월 22일에 올라온 한겨레 기사에 대해서 내가 김대중 노무현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데 문재인이라니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 요원 김하영이 활동했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린 것입니다. 닉네임 코발트 238을 쓰는 요원은 작년 10월 5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개소리를 짓거리나 몰라 라는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트위터에서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닉네임 광무제를 쓰는 요원 고모는 작년 5월 3일 민주당은 정권 때문에 공산당하고도 합당할 것이라는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민주당 등 야당과 정치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 비방했습니다. 지역 감정을 노골적으로 조장했습니다. 게시글과 댓글은 물론 자체 제작하거나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웹툰, 웹포스터, 동영상 등도 유포시켰습니다. 전우영 충북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 댓글이 정치인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댓글이 사람들의 판단에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이버 심리전 활동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2월 15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5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합참 주도로 사이버 공격 시 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검토 결과 군의 임무 수행 영역 확대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도 작전 수행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령부가 작년에 작성한 국방기관 업무평가 성과보고서에서는 사이버전에 대해 규정된 법령 및 규정은 전무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은 사이버 심리전단의 실체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은 저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2013년 5월 30일, 7월 24일 두 번씩이나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해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은 형법 제227조에 의거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옥도경 사령관은 국감에서 위증도 했습니다.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및 국외 적대 세력에 대해서만 대응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면서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은 국가정보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입니다. 이종명은 2011년 1월 1일부터 4월까지 합참 민군 심리전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군의 심리전을 총괄하던 인물입니다. 이종명은 국정원에서도 같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총선 직전인 2012년 2월 국정원 대북 심리정보전단을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서 사이버 사령부 소속 서정호 1처장을 매개로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사령부에 2011년 30억 원, 2012년 42억 원의 정보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국정원이 예산 편성과 회계 감사를 전담하는 사실상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입니다. 군과 국정원의 심리전단 요원들은 서로가 생산한 컨텐츠들을 리트윗하거나 지지 찬성하는 방식으로 공조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상부의 지시로 퍼날랐던 오빤 MB 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은 사이버사 요원들에 의해서도 동시에 퍼날라졌으며 그 후속편도 제작되어서 유포됐습니다.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들은 국정원에 들어가서 심리전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조사 결과 상부의 지시는 없었고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한다면서 개인의 일탈 행위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 사령부 요원들의 공적 조서로 조직적 활동이 확인되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선전 전략을 차단하면서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이버 심리전에는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제 국방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대통령령인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은 사령부의 직무를 국방사이버전의 수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합참이 펴낸 군사용어사전은 사이버전에 대해서 총체적인 가상공간에서의 정보 마비전을 추구하는 전쟁 수행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어떻습니까? 네,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해외 사례 조사에서 보면 미 사이버 사령부는 군사정보 네트워크의 운영과 방어를 임무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전은 정보 마비전일 뿐 심리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이버전과 심리전이 있을 뿐입니다. 합참 군사용어 사전은 말이죠. 심리작전에 대해서 상대국의 선별된 첩보와 징후를 전파하여 상대국 국민의 감정, 동기 및 이성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정부, 조직, 단체 및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획된 작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교리상 그렇습니다. 미국은 심리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심리전은 이와 같이 상대국과 상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입니다. 자국민, 내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전 자체가 작전, 즉 전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은 군이 우리 국민을 적으로 돌려서 총을 쏘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미국은 국가안전보장법에서 군이나 정보기관이 미국의 정치과정과 여론, 정책, 언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 어떠한 비밀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리를 좀 더 보시면은 자국민에게도 하는 심리전, 군사적 용어로는 대내 심리전이라고 합니다만은 자국민을 외부의 적대 세력 또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전시나 위기시, 재난시에 공공정보를 소개할 때에만 정보기관들이 동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는 최근에 나온 개념으로서 사이버는 전평시 구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전시란 말입니까? 사이버전은 전시에도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평시에도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합니다.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개념은 전쟁과 군사에 없다니까요? 합참 군사용어 사전 살펴보십시오.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그 문제는 심리전의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왜 국군 사이버전단에서 심리전단에서 하지 않고 사이버 사령부를 따로 만들어서 비밀리에 은밀하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컴퓨터를 이용한 그 네트워크상의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의 편성 목적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필요 없습니다. 댓글 다는데. 그거 위장전술입니다. 누들누들 국정원 요원도 민주당을 은근히 띄워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그러므로 제 아무리 피아가 구별되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민군이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 그 근원을 적발해서 차단하거나 체포해야죠. 또 은밀하게 역공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이버 사령부의 임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장관께서는 말이죠.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사이버 사령부가 필요한 경우에 정책 홍보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정책 홍보가 법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예. 2001년도 정부 정책 홍보 지침에 각 부서는 필요한 정책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사이버 사령부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홍보에 필요한 기능을 거기서도 수행을 해왔습니다. 장관, 심리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주체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백색, 회색, 흑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고 하는 것을 백색 심리전, 신분을 숨기고 하는 것을 회색 심리전, 신분을 상대방으로 위장하는 것을 흑색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가 국방 정책을 홍보하면서 회색 심리전을 벌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심리전 부대의 자체 특성상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왜 감추고 국방 정책을 홍보하냐고요? 그래서 사이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버가 왜 특수합니까? 그러면 국방부 홈페이지는 왜 만들며 국방부 트위터 계정은 왜 만들며 블로그는 왜 만듭니까?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정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각 부처의 홍보 및 공보 업무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예?
문화관광부가 대공심리전도 해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서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홍보원이 공보와 홍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도 정책 홍보를 사이버 사령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위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정책 홍보 운운하는 것은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적인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엉터리 주장일 뿐입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 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요. 그런데 정작 2012년에 사령관을 지낸 연재욱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점을 포함해서 전부 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왜 안 합니까? 아니,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사이버 내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답답해서 왜 그리 오래 걸리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그 전부를 추적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핵심이 연재욱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방비서관 직위에서 즉각 해제시키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모든 점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고, 지금 수사 중인 것을 자꾸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연재욱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할 일이지, 요거를 해라, 이걸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군의 심리전 활동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내 심리전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고 그 일환으로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활동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실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이 판단해서 할 문제이고, 지금 장관이 판단해서 한 것은 모든 규정을 검토하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니, 장관이 대내 심리전을 벌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이 장관의 지시와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그 조문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장관이 분석을 하고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되냐고요? 그리고 여기에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수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당연한 정당한 대내 심리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 그러니까 그건 규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장관이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의 직할부대입니다.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사본부가 장관을 상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철저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철저하게 하도록 몇 차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그건 수사 결과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오면 지우겠습니다. 아니,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사 제가 중인 구체적인 사업을 댓글까지도 다 화면에 게시해서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지금 임신 중인 사람 보고 애가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 거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지금 수사 중인데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고 그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군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그건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으려면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국방부 장관의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해임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지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이? 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사이버 심리전단을 전면 해체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령을 미국처럼 우리도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버 부대를 해체하라는 것은 우리 국방력 일부를 떼어버리라는 말씀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이버 심리전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심리전을 벌이겠다는 얘기인가요? 아주 합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 국정 홍보인 만큼 연찰 발도해야죠. 비밀리에 합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그걸 지금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려진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이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개소리나 짓거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정치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